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. 주먹왕 스타들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. 주먹왕 스타들. 오늘 첫 번째 스타는요. 바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씨입니다. 네, 코리안 좀비로 불리는 정찬성 씨.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까요? 일단 정찬성 선수는요, 이 학창 시절 주먹 왕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"헉, 나쁜 학생이었어?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. 이 주먹 왕이었던 것도 딱 초등학교 때까지였다고 해요. 그래서 중학교에 딱 올라가 봤는데 이때부터 애들이 막 쑥쑥 크기 시작하잖아요. 나는 체격도 굉장히 왜소하고 내성적이었다. 그래서 나는 싸움왕 아니었다, 중학생 때부터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다만 이 선수 시절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근성만큼은 이 학창 시절에도 계속 됐었는데요. 싸움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근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대장이었는데 약간 이런 자존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근데 어떻게 격투기를 시작하게 됐을지도 궁금해요. 정찬성 씨 이모 덕분인데 이모가 봤더니 중학교 가더니 놀림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. 이거 안 되겠다, 마음이 아프다 해서 이 합기도장을 데려간 겁니다. 그래서 합기도를 배우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격투의 실전에 가까운 이제 킥복싱까지 배우게 돼요. 그것은 대학 진학까지 이어졌어요. 그래서 이종 격투기 학과까지 가게 됩니다. 내가 어떤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.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꿈을 품었는데 자, 대학 갔죠. 그랬더니 대학에서 내가 시합을 9번이나 나갔는데 내가 한 번도 지질 않는 거예요. 여기서 내가 여기 이거 재능이 있구나. 자신감을 가졌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요? 전창선 씨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격투기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이제 주먹 왕의 이 시대를 열기 시작하는데요. 정말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M&A 선수이기도 하고요. 또 세계 3대 이종 격투기 대회인 UFC에서 이 마지막 타이틀 매치에도 2회나 도전한 유일한 이 한국인 선수라고 합니다. 격투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참가비를 내고 출전을 하는 선수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격투기로 돈을 번다?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다고 해요. 전창선 선수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. 서울 광운대 앞에 월세 18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요. 또 횡성 한우축제 같은 이 이벤트 경기에도 나가서 막 싸울 수 있는 무대만 있다면 정말 가리지 않고 링 위에 올라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경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내공을 쌓아와서 결국 톱클래스 이 선수의 길에 오르게 된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런 선수가 지난 해였죠. 2023년에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때 경기 보면서 눈물 흘리는 남자분들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. 너무 많았어요. 맞아요. 네. 지금 생각해도 저도 아쉬운데 링 위에서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다 해서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으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UFC에서도 저 선수 코리안 좀비 사랑을 받았는데 지난해 이 상대 선수가 누구였냐면 세계 랭킹 1위 할로웨이랑 딱 싸운 거예요. 사실 세계 랭킹 1위랑 싸워서 누가 그렇게 이기기가 쉬울까요? 근데 사실 이 정 선수도 경기장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은퇴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. 근데 경기를 하면서 내 몸 상태가 이게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경기장에 은퇴식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 30대 중반 뭐 35 요 정도 나이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정 선수의 경기를 못 본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. 그 은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대요? 네, 이렇게 선수 생활을 마친 전찬성 씨의 또 아내분이 은퇴를 한 것에 대해서 아니야. 코리안 좀비인데 다시 일어나야지,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현실 부정을 했었지만요. 그 은퇴 경기를 보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한 결과 은퇴를 잘했네, 고생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또 첫째 딸은요. 정찬성 씨 은퇴를 보면서 아빠가 2라운드에서 질 줄 알았는데 3라운드까지 갔어요 라면서 또 아빠랑 같이 놀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일기했었다고 합니다. 저는 근데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아내분을 보면요.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아내를 넘어서 뭐 감독이자
진짜 코치가 아닐까 맞아요. 싶기도 한데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정찬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. 결혼 전에는 내가 싸우는 이유가 개인의 명예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. 이기면 상금이 2배다라고 이 아무도 몰랐던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치 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은퇴 전까지는 뭐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만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. 근데 의외로 경제권을 쥔 적이 없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또 재밌는 게 정찬성 씨가 사실 이 통장 및 모든 경제적 수단의 비밀번호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.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내분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아내분이 경제적을 가진 이유, 바로 정찬성 씨의 그 씀씀이 때문인데요. 이 씀씀이가 너무 해퍼가지고 그 아내분이 과거에는 용돈을 20만 원씩 이렇게 챙겨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없다고 합니다. 근데 경제권을 이렇게 몽땅 넘겼으면 그 파이트머니라고 하잖아요. 경기할 때 받는 돈. 그것도 그러면 본 적이 없는 거예요? 아니 이 정찬성 선수가 이 파이트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역삼동 현금 부자다. 아내가 재테크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내가 갖다 주는 돈 아니면 아내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갔을 수 있어요. 이걸 다 그냥 은행에 맡겼더니 지금 강남에 건물 한 채 살 만큼 모았다고. 특별히 재테크를 안 하고 모으기만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. 근데 사실 아니 그럼 파이트머니가 얼마길래 강남에 건물 한 채야 처음부터 많이 받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. 뭐 한 경기에 1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심지어는 한 경기를 뛰었는데 15만 원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토너먼트에 나가서 3경기를 내리 싸우고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도 160만 원. 이거 단순 무식하게 계산하면 뭐 53만 3천 원 한 경기에 이런 거죠. 이렇게 받던 시절도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에 나가서 이 진출했던 초창기에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 링에 나간다 이걸로 기본 5,000달러 받고 여기다가 이제 보너스까지 받으면 요 보너스가 한 3전 8천만 원. 야, 요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. 이기면 그러니까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. 네, 정찬성 씨가 2020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. 이 보너스 금액을 깜짝 공개한 적이 있어요. 이 계약상 이 자세한 금액을 딱 디테일하게 막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일단 이기면 선수가 승리 수당이라는 걸 받는데요. 이게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UFC가 보통 하루에 12경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2명 그리고 멋진 이 싸운 이 선수 2명 이래서 총 4명에게 보너스가 지급이 된대요. 그러니까 24명 중에 4명에게는 보너스가 무조건 간다라는 거죠. 이런데 그 보너스가 인당 무려 6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정찬성 씨 같은 경우는 8경기에서 이 보너스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보너스 금액만 거의 뭐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라고 단순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은퇴한 다음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? 후배를 양성하더라고요. 그 코리안 좀비라는 본인의 별명을 넣어서 회사를 했고 지금 그 선수들을 본인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서 글로벌 무대로 내보내려고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도 만나보죠.